3.1혁명 103주년 기념,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104주년이에요. 예. 저희 지난번에 이미양 집사님께서 했었죠. 예, 희망하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제일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인문학 강의 쉬는 날이니까요. 네. 예. 자, 오늘 이야기는요. 다누리호의 성공. 그러나 여러분, 다누리호가 뭡니까? 로켓이 아니에요. 달 탐사선이에요. 로켓은 누리호고 다누리호는 달을 도는 애, 달의 위성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거? 예, 제가 작년 8월 14일 인문학 강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호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본체는 한 변의 길이가 2m인 주사위 모양이에요. 정육면체. 그런데 날개까지 펴면 대충 6.3m. 그리고 얘는요 달 궤도선입니다. 이 달에서요 100km 공중에서 계속 돌아요. 달을 1년 동안 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특수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사진 많이 찍고 달 탐사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발사를 작년 8월 5일 날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누리호의 의의는요, 뭐 세계 최고의 연료전감 미션이 뭔 소리냐? 다누리호가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아폴로로 해서 달에 간 거 기억나십니까? 며칠 만에 갑니까? 3일 가요. 3일. 3일 동안 직선 코스로 냅다 달리면 3일이면 가요. 우리 기술로. 근데 그렇게 되면 연료를 엄청나게 쓴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료 절감 저탄소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로켓에서요 연료를 절감한다는 소리는요 다른 기구를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연료 탱크를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삥 돌아서 갔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서로 상쇄되는 곳, 거길 라그랑주 지점이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대충 158만 킬로를 달렸어요. 얘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8월 5일 날 발사해서 9월 20일 날 제일 멀리 갔다가 지난달 12월 17일 날 달 근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달 있죠,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이렇게 이 도는 속도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총알 속도입니다. 엄청 빠르죠. 다누리호는요 우주를 날아갈 때 총알의 4배 이상 빨라요. 근데 총알의 4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달에 안착하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번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속도를 못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가서 우주 비하되는 겁니다. 근데 총 2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한 방에 딱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확률이 0.2%. 그걸 해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겁니다. 발사보다 이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을 꼭 뺑뺑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 길 있죠, 이 길. 엄청나게 긴 길. 이거를 나사가 극찬을 합니다. 최고라고. 왜냐? 나사도 딱 한 번 성공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이거를. 엄청난 거죠. 간단하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뼈를 갈아 넣은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달 자원 탐사한다, 뭐 많다, 우주 탐사의 기반 기술이다. 나중에 지금 2030년에 우리가 달에 착륙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지금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다누리에 이어서 2031년에는 우리 로켓으로 다누리호가 갈 거예요. 이번에 다누리호는요 펠컨 9이라는 스페이드 X를 타고 갔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요 다누리호처럼 큰 거를 우주로 보낼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제는 생겼어요. 이제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2030년도 31년도에는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우리가 만든 위성과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다누리호의 성과 이제부터가 제가 보고 이거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 설렜어요. 아, 우주여행 가고 싶다. 뭐라고요? 답답한 거 없냐고요?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 다누리호가 갔던 그 뭐 몇백만 킬로 그 길이잖아요. 이 길 중에 딱 2지점이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 달과 지구가 동시에 보이는 지점. 여기서 다누리호가 우주 여행하면서 싹 뒤를 돌아서 카메라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이왕 테스트할 거 우리
멋진 거 한번 찍어보자. 세계 최초로 찍은 달과 지구의 같은 사진입니다. 이거 합성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달보다 지구가 4배 커요. 4배 커요, 지구가. 근데 달은 가까이 있고 지구는 멀리 있어요. 그 지점을 이렇게 딱 화면에 잡아놓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반달이고 지구도 반지구로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이 하나면 잡은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잡은 겁니다. 지구도 지금 거의 반달처럼 보이죠. 크기도 두 개 비슷하죠. 근데 잘 보면 달은 해상도가 높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구는 멀리 있으니까 약간 해상도가 흐려요. 이걸 잡아냈습니다. 이거 잡아내고 다누리호 그 관제센터에서 와! 만세를 불렀답니다. 세계 최초여서. 그리고 여러분, 지구 주위를 달이 돌죠. 그거를 세계 최초로 찍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우리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으로만 그래 달이 돌지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먼 우주로 나가서 실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달이 돌아가는 거를 찍어냈어요. 자, 근데 아직도요, 우리 주변에는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구 끝까지 가면서 낭떠러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누리호가 우주에 가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지구 동그랗고 달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공식 사진이고요. 자, 이거요. 이게 중요합니다. 동영상입니다. 보세요. 이게 달입니다, 지금. 달이 계속 한 면만 보게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예, 돌아가는 사진 이거. 지구랑 달이랑 같이 돌아가는 이거를 세계 최초로 찍은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카메라로, 우리나라 위성에 찍은 겁니다. 저 이거 보고 엄청 설렜습니다. 저도 우주 천문학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옛날에. 가고 싶더라고요, 막.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찍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말고. 예.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그리고 이겁니다. 여기가 실제 지금 다누리호가 찍은 거예요. 이게 달이에요. 달에서 지구를 본 겁니다.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칼라도 있고요. 멋있는 사진 많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누리호가 뭐 하고 있느냐? 달 표면을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요. 위성 사진 나와 있죠, 요즘에. 그렇죠? 요즘 다 뭐 구글 맵이라든가 구글어스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달에 그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달 표면을 다 찍어서 우리 스트릿뷰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 탐사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디 착륙하면 좋을까 그런 거 연구한다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다누리호가.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했던 인문학과 로켓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로호입니다. 나로호는 밑에는 러시아하고 UAM 거만 우리나라 거였어요. 근데 누리호는 전체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누리호 발사 장면. 정말 멋지죠.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로켓도. 2002년도에요. 비행기 엔진을 개발하는 사람이요. 한테, 야, 너 로켓 개발해. 라고 정부에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김땡 박사님이 어떻게 로켓을 개발했냐? 전 세계 로켓 전시관 다니면 사진 촬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과학관 가보셨습니까? 과학관 혹시 아세요? 예, 학생들 때 가는 과학관 있죠. 근데 가면은 다른 나라 과학관 가면은 로켓 엔진 단면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다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안 주니까. 아무도 안 주니까. 그 사진 수십만 장 찍어 오고 구글링하고. 그래서 그 자료로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그 자료로. 미친 거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 남들이 해놓은 거 다 보고 뺏기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거. 왜 다 시커매졌냐면요. 하도 실험을 많이 해서. 예. 그리고 로켓 교과서를 수집합니다. 각 나라에 있는 거. 그리고 구글링 합니다. 엔진 한 개 부품, 그리고 결국은 엔진 한 개의 부품 10만 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37만 개의 부품을 민관 협력으로 2018년도에 국산에 성공합니다. 원래 이 우주 기술은 혼자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민관 협력으로. 자, 그래서 이게 나사에서 이 농구화 보이죠? 지금 농구화. 이 농구화 기술에 우주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 라식 여러분 우리 라식 수술 하잖아요. 그거 우주인들에게 했던 수술이에요. 처음에 나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경 쓰고 우주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워치 우리 손에 차는 거 우주인들이 원래 차던 거였고요. 비저촉 체온계 무서운 모터 인공심장 가스요 스포츠보라 피부 확대세 등등등등 다 나사에서 개발해서 민간에게 기술을 양도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등산 다닐 땐 스포츠 의류 입으시죠? 고어텍스 같은 거. 그거 다 우주복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주 기술은요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발전하면 다른 기술들이 이렇게 파생 상품들이 쭉 나와요. 우리도 이걸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자 우리가 누리호 아까 성공해서 뭐 우주 개발 A 클래스 세계 최고가 됐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해서 우리가 만드는 위성이 또 다음 내년에 달에 또 가요. 그리고 우주 자원 개발 경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뭐 누리호 키즈 이게 뭐냐? 제가 우주 기술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꿈을 보고 자라나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기술은요. 돈 없고 기술 없으면 못하는 게 우주 개발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기술도 최첨단이에요. 그런데 돈 있고 기술이 있어도 꿈이 있어야 가능해요. 지금 우리 그래서 당장은 내 주머니에 돈이 안 차요. 근데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가 생겨요. 우주 기술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자 아까 한 소리가 그랬죠. 고구마 없냐고. 이제 고구마 타임입니다. 자 작년 7월 7일 기사예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인센티브는 전복 삼계탕. 항우연 직원들 호소. 이게 뭔 소리냐? 아까 로켓 그렇게 개발했잖아요. 맨 땅에 헤딩해서 10몇 년간.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정확하게 실패도 없이 사람도 안 죽고.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로켓 개발하다 사람 여러 죽었어요. 폭발한 사고 있고 그래서. 미국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인명사상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공했다고 7월 7일 날 인센티브로 삼계탕을 줬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했다 싶었는지 커피차도 보내줬어요. 10년간 뼈를 갈아 넣었는데 성공했다고 커피차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필 7월 11일이에요. 얼마나 더웠을 때입니까? 항우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굳이 땡볕에 커피차 쐈으면요. 로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문 밖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줄 서서 먹으라고. 더워 죽겠는데. 그것도 1인당 한 잔. 치사하게.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거죠. 이거. 그래서 이 사람 항우연에서 되게 불만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들도 양심은 있는지. 자, 커피차 끝이 아니었네. 연구진에게 42억의 성과금을 지급했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직원이 1,500명이죠. 항우연에. 500명은 외부 직원이래요. 외부 계약직. 그럼 내부 직원은 한 1,000명 된답니다. 여러분 42억을 1,000명으로 나눠보세요. 공 3개 빼면 돼요. 자 10명한테 나누면 4억 2천이죠. 100명한테 나누면요 4천이죠. 4,200. 1,000명한테 나누면요 420이죠. 여러분 대기업도 성과급 이렇게 안 줘요. 훨씬 많이 주죠. 10년 동안 뼈가라 넣었는데 이거 제가 오탑니다. 잘못했어요. 연구원 1,000명한테 1인당 420 줬답니다. 420. 근데 이것도 비사가 많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이거는 10월 3일 기사예요. 항우연에서 앞으로 우리 10년 후에 이제 30년에 달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 기술 개발해야 되잖아요. 연구진 100명이 더 필요하답니다. 연구진을 뽑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인력 조정을 하라고 압박 메일이 왔습니다. 연구원 줄이라고. 작년 10월 기사예요. 그리고요.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연구진 연구수당 과기부 사무관 한마디에 삭감해버렸어요. 뭔 소리냐? 여러분 어떤 걸 연구해서 개발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야간수당 받듯이 수당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예산 없다고 과기부 사무관 한마디가 한 명이 주지마 그래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죠. 과연 항우연 사람들은 연봉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우주 개발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연봉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누리호, 다누리호 성공회도 인건비 예산 증액 5억 원 했어요. 5억 원. 자, 이 사람들은 원래 64억 원 증액을 원했어요. 그래야 100명을 더 뽑아서 10년 후에 달에 갈 거 연구하니까. 근데 꼴랑 5억 원을 더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원 정리하래요. 그리고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총 25개의 국가 연구원이 있어요. 연구소가. 그중에 연봉 서열이에요. 항우연이 밑에서 네 번째예요. 그리고 초봉이 3,800입니다. 연봉이. 3,800 받고 9시부터 5시까지만 연구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9시부터 무한대로 연구합니다. 엔지니어들 특성이 그래요. 야근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잔다, 일어났다, 연구한다. 잔다, 일어났다, 연구한다 이러거든요. 퇴근이란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1인당 평균으로 뭐 9,600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관리직들이에요. 밑에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5,000이 될까 말까입니다. 5,000이 될까 말까. 그렇죠. 너무 적게 주죠. 이런 현실이라고요, 지금. 이런 현실인데 정부에서는 이딴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성공하고 있잖아요. 로켓 성공하고 달 탐사선 성공하고 이러면 정부 잘한다고 다 박수 치겠죠. 우리 다 보면 아우 막 국뽕 돋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화 에어로 누리호 체계 종합기업 확정 로켓 3기 제작 주관 항우연 한화 에어로의 1일 체계 종합기업 계약 체결 발사체 제작 참여 기업 총괄 관리 발사 운용 등 기술도 이전 작년 12월 지난달 기사예요. 그래서 항우연 공식 트위터에 보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이전하게 됩니다. 뭔 소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혈세를 들였어요, 우리나라. 우리 세금으로 10년 이상 개발해서 만든 기술을 그냥 다 한화에 넘겨버렸다고요. 사기업에. 다른 말로 할게요. 맞아요, 그겁니다. 우주 기술을 민영화시켰어요. 여러분, 원래 우주 기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최고의 기술들 있잖아요. 거기서 작은 기술들은 파생시켜서 우리 산업을 발달시키는 게 맞아요. 아까 제가 나사에서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핵심 기술을 통째의 사기업에 넘기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안 가르쳐줘서 다른 나라 박물관 가서 찍어오고 구글링하고 그렇게 연구한 거잖아요. 핵심 기술은요, 우리나라의 주권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 정부에서 한화에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한화에 팔아먹을 내니까 수당 줄이고 연구원 줄이고 다 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연구원들 어떻게 할까요? 연구원들 항공우주연구소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고 어디 가요? 한화 가겠죠. 전 처음에 이것만 보고 에이 설마 한화로 가겠어? 아닙니다. 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누리호 개발조직 사실장 해체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이 사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직서를 누구한테 냅니까? 상관한테 내죠. 이 사람은 사직서를 인터넷에 제출했어요. 알으라고 국민들. 이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 누리호 본부장 있죠. 개발 발사체 본부장.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본부라는 곳은요. 항우연의 핵심 조직이에요. 누리호를 만든 핵심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특징이 뭐냐? 원장도 명령을 못 내리게 해놨어요. 왜냐? 여러분 우주기술은 10년, 2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막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도 대통령도 명령 못 내리게 해놓고 니들은 니들 뚝심대로 오직 과학기술의 논리로 정치 논리 빼고 과학기술의 논리로 10년, 20년 쭉쭉쭉 개발해. 그러니까 되게 자부심 갖고 박봉으로 되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본부에 250명의 엔지니어를 다 다른 부서로 발령내버린 거예요.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화 니들이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열받아서 그만둬 버렸어요. 이 사직서를 인터넷에 뿌리고.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게 또 우주 기술이 민영화되어 버렸어요. 우리 공무원, 우리나라 박사들이, 두뇌들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 박봉 받으면서 10몇 년 동안 개발해서 나온 세계 최고의 기술들, A클래스 그 기술들을 하나에 다 몽땅 넘겨버렸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아까 돈 없고 기술 없으면 못하는 게 우주개발이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다음에 돈 있고 기술 있고 꿈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우리에게 뭔가 없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나중에는 우리 후손들이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모르죠. 그거는 뭔가 있겠죠. 예. 어쨌든 돈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꿈이 없어요. 그 돈과 기술을 다 지들이 홀랑 처먹어버린 겁니다. 우리 후손들, 니들은 그러든 말든 당장 내 주머니만 차면 돼. 그게 이 정부의 우주 정책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 엔지니어를 꿈꾸던 사람으로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엔지니어들은요, 박봉에도 자존심이 있죠. 내가 개발했다. 내가 개발한 걸로 지금 가고 있다. 그 자기가 만든 그 개발한 로켓이나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그 펠컨 9에 우리 다누리호 지금 달에 가 있는 거 제가 이제 실려져서 출발하기 몇 분 전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그 미국 펠컨 9 그 발사체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걸었대요. 1분만. 1분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다 똑같은 기술자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just 1 minute. 하니까 이들이 얼른 그 위에 뛰어가서 그 발사체 있잖아요. 실려져 있는 거. 만지고 절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부심인데 그거를 삼계탕 사주고 커피차 사주고 먹고 떨어져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색깔이 어떻죠 여기? 깜깜하죠. 예, 까맣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없고 돈 욕심만 많으니까 당장 내 주머니만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깐의 선택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우주기술을 날려버렸습니다. 민영화시켜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런 거 개념 있는 정부가 들어오면 하나에서 다시 뺏어올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예, 더 이상 하면 욕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